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의 분기 실적은 그 악몽이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 투자 축소 등의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 본업인 CPU에서의 부진, 특히 문제는 AI 산업이 부각되면서 프로세서 시장에서 CPU의 존재감 자체가 급격히 축소되고 그 자리를 GPU가 대체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변곡점에서 인텔은 어떤 반전도 만들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갑갑한 것은 미세 공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13세대 CPU로 고작 인텔 7공정으로 만든 랩터 레이크가 성능 저하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인텔의 첫 EUV 공정으로 CPU 타일만 인텔 4공정으로 만드는 메테오 레이크는 수율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이대로 그 미세 공정에 문제가 나게 되면 인텔은 미세 공정 칩 같은 경우는 죄다 외부 파운드리에 맡겨야 하는 사실상 팹리스로 변신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텔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텔이 기술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인텔은 그 파워비아라고 자체 네이밍을 하고 있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 도입 등에 가장 앞서 있는 업체입니다. 이와 같이 차세대 칩 제작 기술을 선도하는 측면이 인텔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상황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란 든든한 뒷배도 있습니다. 인텔이 칩 생산 전문인 파운드리에 진출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죠. 특히 다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인텔의 야심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4년간 5개 노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1년에 1개 노드도 힘든데 4년간 5개 노드를 완성하겠다니 정말 대단한 목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개 노드는 바로 인텔 7나노, 인텔 4공정, 인텔 3공정, 25옹스트롱, 18옹스트롱 등입니다. 이걸 올해까지 다 해내느냐가 다시 칩 제작에서 인텔이 삼성, TSMC를 앞서 나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인텔의 미래가 파운드리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로세스 리더십을 위한 인텔의 죽느냐 사느냐의 질주는 20옹스트롱, 18옹스트롱, 2나노, 1.8나노 노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인텔이 내년인 2025년에 출시할 모바일용, 그러니까 노트북용 프로세서인 펜서 레이크와 이 차세대 서버 제온 프로세서인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와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칩의 공통점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나노 18옹스트롱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칩의 개발과 양산이 당초 계획을 앞설 만큼 순조롭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 1.8나노를 위한 최초의 전체 공정 설계 키트 PDK라고 하죠. PDK 1.0을 준비했습니다. PDK 1.0을 출시했다는 뜻은 인텔의 고객, 팹리스를 뜻합니다. 인텔의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생산용 칩 설계를 완료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새 노드의 경우는 설계를 시작하는데 시험판 PDK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설계를 마무리하고 최종 프로세서 사양에 맞게 조정하려면 검증된 완성된 PDK가 필요한 것이죠. 이걸 출시했다는 뜻입니다. 인텔은 자신의 CPU를 설계해서 그간 자신의 팹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PDK가 외부 고객을 위해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칩 제작 업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었죠. 이 첨단 프로세서 노드를 위해서 외부 PDK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PDK 표준화 자체가 인텔이 TSMC, 삼성의 팹리스 고객을 빼앗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업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인텔은 1.8나노를 통한 첫 번째 외부 고객 칩 설계가 2025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가 더 늘어야 하겠죠. 특히 일전에 인텔은 1.8나노 공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칩을 생산한다고 오피셜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칩 종류는 밝히진 않았었는데요. MS의 자체 AI 칩인 마야가 아닐까 하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 칩이 2025년 상반기 설계가 마무리되는 칩과 같은 칩인지는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같은 칩이 아니라면 다른
업체의 칩을 인텔이 1.8나노에서 수주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로서 과거 실패했던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들어온 게 바로 인텔입니다. 칩질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인텔은 메이저 업체지만 파운드리에서는 초심자일 뿐입니다. 그간 개발자 중심, 공급자 중심 업체로 반도체 시장에서 군림했다고 해도 파운드리는 전적으로 서비스 업종입니다. 인텔의 조직 문화 자체가 서비스 업종인 파운드리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고객이 필요로 하는 IP에 대한 고민과 같은 팹리스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지가 파운드리에겐 필요한데 인텔은 이런 점에 문화적으로 취약합니다. 파운드리를 그래서 분사한 인텔이지만 인류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여전히 열등한 사업부인 파운드리를 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미래가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문화 자체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현재 7나노, 5나노, 4나노는 아직 불안정하고 외부 칩을 위해 마련된 공장 팹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인텔의 현 주소입니다. 이 가정법으로 만에 하나 인텔이 지금 첨단 생산 라인을 자신의 CPU가 아닌 외부 팹리스를 위해 할당할 수 있다고 해도 애플, AMD, 엔비디아와 같은 자신의 강력한 프로세서 경쟁자들이 이 경쟁자가 운영하는 인텔 파운드리의 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나 애플 팀쿡이 인텔 파운드를 이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립 서비스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인텔이 첨단 칩에서 이전의 실력을 회복하게 되면 인텔 파운드리의 경쟁사가 칩을 맡기기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인텔이 첨단 공정에 결국 실패해서 자신의 CPU가 메인 시장에서 점점 추락하게 되면 인텔 파운드리도 첨단 칩을 못 만드는 10나노대만 머무는 이류 파운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게 인텔입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인텔 파운드리가 만드는 칩과 고객 리스트는 지금 매우 한정적입니다. 현재까지 인텔이 확보한 고객이라고 해봐야 미디어텍 정도인데요. 만드는 칩도 기술력이 낮은 스마트 TV와 와이파이 모듈용 칩 정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칩도 지금 인텔이 다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2022년 초에는 인텔은 이스라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발표했지만 결국 중국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타워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주로 8인치 웨이퍼로 45나노에서 200나노대 칩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인텔 입장에서는 전력관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칩이라도 빨리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고객 포트폴리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 실패로 더 꼬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옹스트롱의 전개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여부입니다. 인텔의 성공 여하에 따라서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 더 크게는 칩 시장의 판도가 요동칠 것입니다. 회사 설립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인텔 행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